계신가요? 그쪽 중국과 관련된? 뭐 친인척이나 뭐. 저 친구 중국인이 있어요. 아. 중국계. 자, 3차나 4차 방정식을 줄여서 우리는 보통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고차 방정식은 그냥 2차 이상이면 다 고차 방정식이에요. 3차,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근데 고등학교 때는 보통 4차보다 더 높은 방정식은 다루진 않아요. 그래서 3차나 4차 방정식을 다루게 되는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이하려면 결국은 2차 방처럼 인수분해를 시도해야 되는데, 3차나 4차로 넘어가게 되면 인수분해가 쉽게 되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려니까 잘 안 돼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보통 뭐 하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많이 풀어요.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누는 식이죠. 3차를 1차로 나누면 3차식을 1차식으로 조립제법에서 나누면 인수분해 되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0이 될 테고 이 몫이 2차로 떨어지죠. 이게 2차로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2차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나타나거든요.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3차식이 표현될 텐데 1차식은 0 만들 수 있는 값이 간단하고 그 다음 2차식도 인수분해를 통하면 충분히 해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차수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곱의 형태로 내려가면서 차수를 떨어뜨리는데 그럼 이게 만약 3차가 아니고 4차면 그때는 1차로 나눴으니 이 몫의 부분은 3차가 되겠죠.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조립제법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보통 조립제법을 통해서 해를 구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인수분해법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음 3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몫을 구할 수 있는 조립제법을 쓸 건데 근데 조립제법을 쓸 거면 개수를 베껴오는 거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 뭘 두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저 3차 방정식을 어떤 1차와 2차의 곱의 형태로 바꾸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도 0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결국은 이 1차식은 이 3차식을 0 만드는 x를 찾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뭘 집어넣죠 하다 보니까 적당한 숫자가 사실은 마땅히 뭘 집어넣지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11이 되고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요.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1 안 되나 보다. 마이너스 1이 안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되는군요. 네,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조립제법을 시도해요. 그럼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끝에는 0 남아야죠. 0 안 남으면 잘못 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저 3차식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0 됐기 때문에 x-1과 이제 이 몫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2차로 떨어지면 얘는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을지 안 되면 근해 공식 대입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 값은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4개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죠. 저기는 저 고차식의 개수를 갖다 썼어요. 그 이제 조립제법 하려는데 여기는 이 값을 알파라고 합시다. 근데 저 알파를 지금은 운 좋게 뭐 마이너스 1 정도 집어넣었더니 0 되는구나. 뭐 1 정도 집어넣었더니 0 되는구나. 뭐 2 정도 괜찮네. 뭐 마이너스 3 정도 괜찮네.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것들은 몇 번 해보다가 답에 얻어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꼭 우리가 이게 인수를 갖는 이 값이 꼭 이 간단한 숫자로 나온다. 이게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이죠. 그렇지? 마이너스 1 집어서 0 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근데 저기 간단하게 1이나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나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복잡한 분수가 나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큰 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얘 0 만드는 값이 뭐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고 치자. 지금 보이니까 망정이지. 선생님이 이거 가려놓고 자 찾아봐. 그러면 과연 너는 보자마자 아 저거 마이너스 4분의 3 지면 0 되겠구나. 이게 판단이 돼? 안 되겠죠. 아마 이거 찾으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심한 경우에 저런 거 찾아내려면 뭐 집어넣으면 0 되지?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자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이 3차나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 쓸 때 여기 뭐 집어넣어야 제가 0 될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저 알파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은 공식화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저 다항식에 최고차항이 있겠죠. 최고차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3차죠. 최고차항에 계수가 있을 겁니다. 최고차항에 계수. 그 계수에 약수를 분모에다가 써요. 그리고 상수항이 있을 거예요. 최저차항. 상수항에 약수를 분자에 씁니다. 이걸 분수로 만든 값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0 만들 수 있는 값을 만들 수 있다는 공식화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1이죠? 1의 약수는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호는 크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절대값만 보는 거예요. 맨 끝에 있는 상수는 마이너스 10인데 절대값은 10이죠. 그럼 10이 약수 1, 2, 3, 4, 6 이렇게 6, 12. 그럼 답은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1분의 2 해서 쭉 해서 플러스 1분의 12,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2 쭉 해서 마이너스 1분의 12까지 총 12개죠. 이 12개 값 중에 제 0 만드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얻어 걸린 게 뭐냐면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 걸린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1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플러스 1분의 3, 3도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이너스 1분의 4도 있었던 거죠. 이 12개가 다 된다는 게 아니고 이 12개 중에 후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저 후보 중에 어떤 걸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제 그걸 골라내는 과정인데 무턱대고 아무거나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그 범위를 좀 좁히면 만들 수 있는 값이 좀 정해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는 거죠.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이걸로도 안 되는 값들이 나와요. 이렇게 공식에 맞춰서 집어넣었더니 값이 이렇게 후보가 있는데 후보를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도 0이 안 돼. 그럴 때도 있어. 아니 그럼 그럴 때도 있으면 이건 공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뜻인데 그게 무슨 공식입니까? 그거는 왜 안 되는 거냐면 이 알파 값 잘 보시면 형태가 분수꼴이죠. 그럼 달리 말하면 얘는 유리수란 얘기예요. 이거 0 만들 수 있는 값 중에 유리수만 찾으라면 이런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다 보면 꼭 근이 유리수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근이 모두 다 무리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리수로 표현되는 이 표현법으로는 저 0 맞는 값을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것들은 조립제법 어떻게 해요? 조립제법 안 하고 다른 풀이를 써요, 그때는. 그건 나중에 또 그런 문제 보면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 당분간은 3차나 4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조립제법 하게 되고, 조립제법 할 때 저 뭘 집어넣어서 0 됩니까를 좀 손쉽게 찾으려면 저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공식 이용해서 나온 그 수를 하나하나 다 해봐요. 그게 이제 문제죠. 이것만 해도 벌써 12개잖아. 이거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요. 근데 아니 한 개만 찾으면 돼. 본 것처럼 3차를 한 번 조립제법 보면 2차로 떨어지고 2차로 떨어지면 이런 걸 할 필요 없죠.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죠? 3차는 하나만 찾으면 되고 이거 0 되는 값 후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찾으면 되고 4차는 이제 2개 찾으면 돼요. 4차는 조립제법 한 번은 3차로 떨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3차를 보는 순간 얘가 뭐로 인수분해 되겠다는 게 쉽게 안 떠오르니까 이 조립제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4차는 한 번 쓰면 몫이 3차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진 3차를 또 한 번 더 써서 2차로 떨어뜨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를 쓰시면 돼요. 근데 아니 후보가 너무 많으면 그죠, 불편하죠. 후보가 많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무수히 많은 수에서 찾는 것보다는 그나마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좀 나은 거고, 그래서 수학 문제 중에 저런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너무 복잡한 값을 주진 않아요.
그건 말 그대로 의미 없는 생 노가다를 학생들은 시키거든. 가끔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가끔 어떨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앞에는 최고창이 3이야. 2였어. 그럼 1, 2, 1, 3이라고 합시다. 1, 3이었어요. 근데 뭐 상수를 보니까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 1, 3, 1, 3, 5 뭐 이게 뭐 가서면 7도 있고 뭐 21도 있고 막 이렇다 칩시다. 근데 막 하다 보면 마이너스 3분의 7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딴 건 다 안 되는데 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주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겠지. 이거 찾느라고 시간 나갈 거 아니야. 지금은 저거 찾는 게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집으면 0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알파라는 값을 통해서 조립제법에서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지 이 알파가 사실은 목적은 아니잖아요. 알파도 저 방정식의 해의 일부분일 뿐이지 이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복잡한 값을 막 꽁꽁 숨겨놔서 이걸 집어넣어 0이 된다고? 와, 씨.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이걸 어떻게 한참 찾아야 되잖아.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잘 안 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서 보통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요 중에 보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주니까 가끔 이제 물론 뭐 2분의 1도 있고 그럴 때도 있긴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웬만하면 적당한 수에서 좀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주니까 그 부분은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4차는 한번 해볼까요? 너무 3차만 하면 또 4차가 좀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해봅시다. 다음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조립제법 써야 되는데 4차, 3차, 2차, 1차 상수 뭐 집어넣으면 0 될까요? 그러면 1 같은 거 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고 음이 너무 많죠. 마이너스 1 같은 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네들이 없어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7 얘네 없어지겠네요. 마이너스 1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럼 내려가요.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해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근데 여기가 3차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럼 3차는 보자마자 딱 인수분해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또 조립제법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 이번엔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뭐 있을까? 보니까 이 정도가 적당해요. 2를 가지고 다시 조립제법.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그럼 다시 이 식은 x 플러스 1과 이 3차가 x 마이너스 2랑 쟤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해를 갖다 놔는 거죠. 따라서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여기. 이건 인수분해 안 되네요. 이렇게 이제 근해공식 집어넣어야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짝수의 근해공식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러면 2i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i가 된다. 총 4개 근 얘 하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하나 이렇게 답이 총 4개의 근을 갖게 되는 4차 방정식이다. 아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이거죠. 공통부분이 있는 방정식은 근데 사실 누가 봐도 공통부분이 있는 거는 왠지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죠. 뭔가 복잡한 식을 간단히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밑에 보면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배웠었는데 4차, 2차 상수 이거 무슨 식이라고 그러죠?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4차식 복 2차식 기억해요? 복 2차식 이건 복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풀이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복 2차를 인수분해한 것처럼 얘를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얘는 그냥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접 10번 문제 다음 식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물론 얘를 다 전개한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x 4제곱 나오고 얘랑 얘랑 곱하면 2배니까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이거 분배해주고 이것도 분배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뭐 하시면 되냐면 조립제법 쓰시면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그럼 귀찮잖아. 좀 귀찮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풀기에는 이 식이 너무 아깝다고 느끼는 게 이거가 왜 똑같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통 부분이 나왔거나 그럼 그때 복잡한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방식, 간단한 한 문자로 바꿔주는 방식, 뭐 t 이런 걸로 바꾸세요. a도 상관없고 t도 상관없고. 그럼 바꿔놓고 이제 식을 써보면 t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위에는 4차 방정식인데 밑에는 2차 방정식으로 차수가 줄었죠. 그만큼 계산이 편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인수분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며 따라서 t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가 돼요. 그럼 답은 2 또는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러면 그럴 리 없죠.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근이 4개 나와야 됩니다. 2개밖에 안 나온 이유는 이게 x값을 구한 게 아니고 t값을 구했기 때문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 t값이 원래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t값 구하는 게 아니고 x값 구하는 거니까 원래 돌려놔야 돼요. 이 t라는 게 x제곱 플러스 2x를 말하는 거고 걔가 2일 때 또는 x제곱 플러스 2x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답이 2개인 거랍니다. 그럼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 안 되니까 해를 근해공식 집어넣어야 돼요. 짝수니까 짝수의 근해공식 x는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러면 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이게 로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총 근은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 이렇게 저 4차 방정식을 만들 건 해가 나타난다 라는 편이에요. 치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기차식이죠. 보기차 방정식. 그러니까 보기차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항의 배열이 짝수차로만 되어 있는 방정식, 여기처럼 4차, 2차, 상수, 4차는 4차인데 항의 배열이 짝수차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는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앞쪽에서 이제 보기차식 인수분해 할 때 쉬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가 있고 조금 귀찮은 게 있었는데 이건 좀 비교적 쉬운 거죠. 여기는 x 4제곱은 x제곱과 x제곱의 곱으로 보면 되고 곱해서 4, 곱해서 마이너스 4,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4랑 플러스 1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1x제곱, 둘 더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딱 저기 나와요. 그럼 인수분해는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1, 0이 되고 따라서 다시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뭘 쓴 거니 지금? 마이너스 2를 써야죠 이렇게. 예. 합차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2 또는 2 하고 여기서 x제곱이 마이너스 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개네요. 여기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가 4개 나타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부기차 방정식이 있고 근데 당연히 또 안 되는 게 있겠죠.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쉽게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 4차, 2차 상수, 부기차 방정식이네. 그럼 인수분해 해야지. 근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때는 앞쪽에서 우리가 보기차 방정식,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 이런 식을 썼거든요. 이런 방식을. 4차랑 상수는 놔두고 가운데 있는 2창을 살짝 뒤로 뺀 다음에 여기서 새롭게 2창을 만들어서 앞이 제곱시키게 되고 뒤도 마이너스 제곱식이 되도록 유도한 다음에 마지막은 합차로 인수분해 한다. 이런 게 했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여기는 당연히 x제곱, x제곱 올 테고 여기가 1, 1 올 텐데 플러스 1, 플러스 1 오면 여기 플러스 2x제곱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 1로 오는 게 아니고 2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 2를 곱해도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2x제곱이 와요. 이걸 가지고 완전제곱식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건데 갑자기 위 거 갑자기 플러스 2x제곱이 오면 저 수를 지워줘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2x제곱을 붙이는 거예요. 혹은 마이너스 2x제곱이 왔다면
반대보인 플러스 2x제곱을 뒤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모양상 위하고 아래 중에 뭘 선택할 거냐면 아래가 훨씬 더 우리가 문제 풀기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앞쪽을 보는 게 아니고 뒤쪽에 있는 항이 위쪽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8x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까지는 괜찮지만 8이 제곱수가 아니에요. 근데 밑에 걸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4x제곱이라 일단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4가 제곱수라 위에보다는 아래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아래 걸로, 이거 아래 걸로. 그럼 x제곱, 1, 둘 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될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뒤는 이렇게 묶을 때 마이너스 4x제곱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합차를 못 써요. 4x제곱은 2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꿔놔야 모양이 제곱만의 제곱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여기를 한 번은 더하고 그럼 차수별로 써보면 이렇게 그 다음 한 번은 빼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건 이제 인수분해 시도해야 되는데 둘 다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근해공식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부터는 조립제법 이런 게 필요 없이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되면 하고 안 되면 근해공식. 그럼 근해공식 x는 짝수죠. a분의 1분의 생략하고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러면 2 이렇게 될 테고 이쪽에서 x값은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테고 답은 총 4개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마이너스 1에 루트를 더한 것 그 다음에 루트를 뺀 것 플러스 1에 루트를 더한 것 루트를 뺀 것 총 4개의 근을 이렇게 갖게 된다. 풀이가 좀 기억나요? 예전에 했던 거? 4차 방정식이죠. 근데 보니까 보기차식은 아니에요. 보기차가 되려면 저 짝수차만 있고 홀수차가 없어야 되는데 홀수차가 있기 때문에 보기차는 안 될 거고. 그러면 조립제법이죠. 딱히 할 게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립제법 뭐 집으면 0되지? 저 0되는 값 찾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창 1의 약수 1 분의 상수항 1, 1의 약수 1. 근데 참 신기하죠? x에 1 집어넣었더니 0 안 돼요. 다 양수라 0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으면 0 되나 했더니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 안 돼요. 0 되네. 0 안 되던데 0이 되네요.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1, 0 되네요. 안 돼야 재밌는데 됩니다 또. 재미없다. 잘난 척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1 집으면 0 되니까 사실은 조립제법 하면 됩니다. 1, 3, 4, 3, 1, 마이너스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0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시간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식이죠? 그럼 이번엔 또 뭐 집어넣어야 0 됩니까? 그러면 또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랑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또 없어지고 또 마이너스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그럼 얘는 x 플러스 1 여기 다시 x 플러스 1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해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이 나오고 그 다음 이거 0이 되는 x값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와요. 총 근은 4개입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근데 서로 다른 근의 개수 그러면 그때는 3개죠.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렇게 서로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지는데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고 만든 문제가 사실은 아니긴 해요. 저 0 맞는 값을 찾아봤더니 마땅히 없더라는 얘기죠. 그때는 이런 방식을 써요. 마땅히 없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지만 딴 것들은 마땅히 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식을 잘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규칙성을 갖냐면 아무나 막 주진 않아요. 뭔가 규칙이 있는 걸 주는데 가운데 있는 2차원 기준으로 앞에 있는 3차원과 뒤에 있는 1차원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4차원과 다시 뒤쪽에 있는 상수항의 개수가 똑같은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개수의 절대값만 같으면 되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대칭 형태로 가운데 있는 2차원 기준으로 좌우의 개수들이 대칭 형태로 동일할 때 이거를 보통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요즘 이 단어 잘 안 쓰긴 합니다.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상반 방정식, 서로 상자, 거울 반자예요. 그래서 서로 거울 맞대고 있는 형상처럼 보인다 그래서 거울을 기준으로 바로 1m 앞에 1m 뒤에 있는 나랑 여기 거울에 나는 같은 모습이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서로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풀이하는 방식은 일단 첫 번째 양변을 가운데 기준이었던 x제곱으로 나눠요. 개수는 말고 그냥 항으로 그 차수로만 나눠요. 그럼 양변을 x제곱 나누면 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얘는 4가 되고 얘는 x 두 개 중에 하나만 약분되기 때문에 x분의 3이 남고 얘는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이제 묶어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한 쌍으로 플러스 3 한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또 다른 한 쌍으로 4는 뒤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묶어요. 그 묶고 약간 여기서 곱셈공식 변형을 씁니다. 이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곱셈공식상 마이너스 2 이렇게 붙는 식과 동일하죠. 얘랑 같은 식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를 저 뒤에다 붙이면 되는 거지. 상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얘는 플러스 3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여기서 공통부분 나왔으니까 적당히 치환하는 겁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두자. 우리가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는 0이 돼요. 인수분 해보면 t 플러스 1, t 플러스 2, 0. 따라서 t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t 값 구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원래대로. 그렇다면 t는 x 플러스 x분의 1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이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양변에 x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넘어와서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고 여기다 x를 곱하게 되면 x제곱 얘는 플러스 x인데 이게 x를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x가 넘어오면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요. x 플러스 1의 제곱.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이 나타나게 되고 얘는 허근이죠. x는 근행공식에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허근이 나온다. 아까 우리가 풀었던 풀이와 답은 똑같습니다. 결국. 이런 거를 상반 방정식의 풀이법이라고 불러요. 양변을 가운데 기준이 있는 x제곱을 나누어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치환을 통해서 정리해주는 방식. 이거 처음 봤나요? 앞쪽에서 인수분해할 때 얼핏 보지 않았나?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앞에서 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원래는 보통 뭐 시도했어야 되냐면 조립제법을 시도를 해야 돼요. 근데 조립제법 시도하기 전에 이런 4차식은 먼저 봐야 될 게 가운데는 2차원 기준으로 왜 좌우에 있는 항의 개수의 별이 대칭 형태지? 이게 대칭형의 방정식 혹은 상반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풀이는 양변을 x제곱 나누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얘랑 짝짓죠? 짝지면서 이렇게 모양을 x 플러스 x분의 1로 바꿔야 되니까 곱셈공식 변형시켜서 이렇게 하고 뒤에 마이너스 2 붙이는 건 얘랑 붙여서 플러스 붙이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거를 여기 플러스 8과 붙이면 플러스 6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마이너스를 빼내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공통부분 나왔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을 t라고 두자는 거예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 되고 따라서 인수분해보면 t 값은 2 또는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죠. x 플러스 x분의 1이 t 값이니까 걔가 2가 되거나 x 플러스 x분의 1이 얘가 3이 되거나. 근데 x값 구하기 좀 편하게 하려면 양면에 x를 곱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나으니까 양면에 곱하고 x 곱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 해는 x값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고 얘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답은 이렇게 종류가 답이 나는 겁니다. 방정식에서 근거와 계수관계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방정식이 두 개근 알파와 베타를 가지려면 인수분해는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돼야 두 개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정식과 그러면 이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으로 보겠는 거예요. 좀 더 식을 서로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양면을 a로 나눴더니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고 얘는 a로 나누고 얘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고 둘이 같은 방정식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그래서 만들어낸 식이 두근의 합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정도 구할 거면 근을 직접적으로 구할 필요 없이 개수만 가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 관계잖아요.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거와 계수 관계도 이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3차 방정식이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는 거죠.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까지 이렇게. 근데 여기에 근이 3차니까 근이 3개 있겠죠.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3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3개 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저 3차식은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겠죠. 그럼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걸 a로 나누어서 최고차항 계수를 좀 쉽게 만들고 a로 나누고 a로 나눴더니 이런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거 a를 지우고 여기 있는 가로만 분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분배할 때 x에 대한 차수를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x의 3차고 그 다음에 2차는 x 2번 여기 x 아닌 거 1번 그럼 마이너스 감마 x제곱 그럼 그렇게 따지면 x 여기 하나 나머지 여기는 이거 뽑으면 마이너스 베타 x제곱 x 여기 뽑고 나머지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알파를 뽑으면 마이너스 알파 x제곱 그럼 x제곱이 동량 처리가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이렇게 계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1차식이겠죠? 그럼 x 1차면 3개 가로 중에 한 번만 x를 뽑고 나머지 2개는 x 아닌 걸 뽑아야 되니까 그럼 얘 뽑고 나머지 2개는 이렇게 뽑는다고 치면 얘네들이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베타 감마 x가 되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중에 2개씩 곱한 게 x의 계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플러스 계수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맨 끝에 감마와 맨 앞에 알파 이렇게. 이게 x의 계수가 되고 맨 끝에 상수는 요거 다 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라는 거죠. 둘이 같아요가 돼요. 그래서 좌우를 비교하는 거죠. 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음수를 절로 넘겨주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여기 알파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값 얘는 저기는 1차항 계수인 a분의 c랑 같고
마지막 상수항인 알파, 베타, 감마는 저 음수를 절로 넘겨준 결과인 마이너스 a분의 d랑 같다.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표현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세근의 합. 이건 세근의 합. 얘는 두 근끼리 곱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얘는 세 개 근의 곱. 세 근의 곱.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나오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3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세 근의 합, 두 근끼리의 곱의 합, 아니면 세 근의 곱 정도는 뭐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계수를 이용해서. 저 정도 값들은 저 3차 방정식의 계수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쉽게 구해낼 수 있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의 장점인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세개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뒀을 때 세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4. 두 근끼리의 곱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a분의 c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세 근끼리의 곱 그러면 일단 얘도 공식상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놔둘게요. 이쪽으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근데 글씨가 너무 조그만 것 같은데 글씨가 너무 조그만 것 같아서 중간에 건너뛸 수가 없다 보니까 책을 좀 잘 안 보이면 책을 좀 보도록 하세요. 저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했을 때 1번 세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a분의 b 1 두 근끼리 곱의 합 a분의 c 6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10번은 어떻게 구하냐면 분수의 합이잖아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게 1이니까 얘는 그 역수를 더한 거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1이니까 그럼 이건 뒤집은 거니까 1의 역수. 그럼 얘도 답이 1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 문제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분의 1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건 답이 이미 맞아요. 그러면 이게 1이었기 때문에 분모의 1이 생략되고 분모 1이 생략됐죠. 뒤집으면 이것도 성립해요. 근데 얘랑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이건 찢어놓은 거니까. 다른 거 같지 않은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역수를 뒤집어서 푸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분수와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해야 됩니다. 그럼 셋 다 분모가 틀리니까 세 분모를 곱한 걸로 통분해야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해요. 그럼 얘는 분모에 알파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려면 분모 분자에 베타, 감마를 곱해야 되고 얘는 베타 있으니까 감마랑 알파를 곱해야 되고 얘는 감마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를 곱하면 분모는 다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되는데 각각의 분자값이 이렇게 모양 좋게 써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갖다 쓰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5. 얘는 6.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6이 된다. 거고 이거는 곱셈 공식이죠.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됐었죠. 곱셈 공식 변형 집어넣어요.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12 마이너스 11 마지막 저 12번은 알파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분의 1인데 이건 통분은 알파 베타 감마로 가야 될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는 감마가 필요하고 얘도 감마가 필요하고 얘는 알파가 필요하고 알파 필요하고 얘는 베타 필요하고 베타 필요하고 얘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될 거라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이제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적절히 이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를 아까 이해하면 돼요. 3차 반응식의 작성. 지웠네? 왜 지웠지? 응? 자, 색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고 x 세제곱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지려면 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되고 얘를 분배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근이 이제 앞으로 세근이 주어지게 되면 3차 방정식 그 세근으로 3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x제곱 세근의 합에 부호 반대 x제곱 두 근의 곱의 합을 x의 개수로 마지막 세근의 곱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반대부로 쓴 게 상수항.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고 물론 이거는 3차 계수가 1일 때입니다. 근데 만약 1인지를 모르겠어. 아니면 혹은 다른 게 붙었어. 그럼 이 앞에 A를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A를 다 분배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3차 방 작성하는 방식은 저런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이런 거. 이 세 개의 근을 가지고 3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네. 방식은 두 가지요. 첫 번째, 좀 전에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걸 이용하든지 아니면 인수분해를 적당히 이용하든지. 일단 얘부터 해봅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 3차 방정식 작성하시오 그러면 x 세제곱 한 다음에 세근을 더해요. 그럼 얘랑은 지워지고 더하면 3이 되죠. 3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은 이렇게 곱한 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곱한 값 얘는 합차가 돼서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렇게 곱한 값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이걸 더하면 이게 1차항 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걸 다 곱한 값. 아까 얘를 곱한 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세 개의 근 중에 얘는 누가 봐도 너무 쉽게 근이 만들어져 있죠. 그럼 x 플러스 1을 하나 쓰세요. 마이너스 1을 근을 갖도록.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죠. 3차를 만드는 것보다는 2차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우리는 편하니까. 그럼 두 개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 작성하시고 그러면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4x 플러스 두 근의 곱의 상수항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배하면 돼요.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 상수항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괜찮고 아니면 저 근 하나 빼고 두 개 켤레근 있죠. 켤레근으로 빠르게 2차식을 만들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이제 분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패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근을 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이런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배웠던 저런 구조를 익히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두 개만 잠깐 볼게요. 저 3차 반응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 값을 세 근으로 하고 x 세제곱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망치를 박나? 자, 갑자기 수업이 지금 끊어졌는데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얘가 아니고
얘네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쟤네를 세 근으로 하는. 그러면 저걸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x 세제곱 얘네를 다 더한 값에 3차계에서 1이라고 쓰니까 쟤네 다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거의 부호반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게 2차항 계수가 될 테고 그 다음은 얘랑 곱한 값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걔가 x 앞에 계수 그래서 x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지막은 다 곱한 값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보면 뭐만 틀리냐면 여기에 요 계수 하나 부호가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럼 갖다 쓰면 되는데 쓸 것도 없는 게 다 똑같은데 여기 부호만 틀리다는 뜻이거든. 2차항 부호가.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 2인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8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1이 되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얘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 부호만 살짝 다른 이런 모양으로 간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귀찮은 문제예요. 상당히 좀 귀찮고 식 계산할 때 좀 불편한 거. 그러면 20번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네모, 얘를 세모, 얘를 동그라미 이런 느낌으로 근을 보셔야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3차 방정식을 만들자면 x세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네모 세모의 곱 플러스 세모 동그라미의 곱 플러스 동그라미 네모의 곱의 x 마지막은 저 네모 세모를 곱한 값의 부호 반대로 이렇게 3차 방정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었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얘랑 곱한 값이에요. 플러스 알파 베타 알파분의 1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렇게 x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상수항은 저거 다 곱한 것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굉장히 계산만 지저분한 짜증나는 3차 방정식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딱히 대단할 건 없는데 사람 참 귀찮게 만드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위에서 구했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8 알파 베타 감마 1 이걸 여기다 적용하는 겁니다. x세제곱 이게 2인데 2에 3 됐으면 마이너스 5x제곱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그냥 짜증나요. 이거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빼보는 거죠. 요렇게랑 요렇게랑 요렇게 빼면 이 답이 나와요. 8. 그 다음은 알파 2개, 베타 2개, 감마 2개 합이에요. 그럼 여기에 2배라는 얘기죠. 4가 나오겠죠. 그럼 아까 8 더하기 4, 12. 근데 여기 1, 여기 1, 여기 1, 15 나와요. 플러스 15x. 마지막 상수항. 이제 이거 분배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짜증나는데 문자 가장 많이 곱해지는 거 본다면 알파, 베타, 감마가 제일 많이 곱해져요. 그 다음은 문자 2개, 1 하나 이런 느낌이면 알파, 베타 1 곱하면 알파, 베타 알파, 감마 1 곱하면 감마, 알파 베타, 감마하고 1 곱하면 베타, 감마 결국은 여기는 이거를 덧셈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자 2개, 그 다음 뭐였어요? 숫자 하나 라는 느낌. 그럼 이제는 문자 하나, 숫자 2개예요. 문자 하나, 숫자 2개면 1은 어차피 곱해도 1이니까 알파, 그다음 베타 플러스 감마 하나씩 나오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마지막에는 숫자만 나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야 이제 상수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 계산하면 2 플러스 8 플러스 1 플러스 1 12 12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돼요. 대단히 어려울 건 없지만 대단히 짜증나는 문제, 이거 계산하다가 틀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는, 조금만 집중력 없이 귀찮은데 하면서 하다 보면 순간 계산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근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내시면 되고, 혈렉은 여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는 아마 오늘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 좀 설명할 것도 많고, 이거는 아마 이거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그래도 최소한 한 20분은 수업해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아마 좀 시간상 그 정도 시간 안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3차 방정식의 혈렉은, 자, 얘는 뭐냐면 이것도 약속이 있어요. 이런 조건. A, B, C, D가 유리수일 때라는 조건이 나오면 한 근이 지금처럼 P 플러스 Q 루트 M, 루트를 끌고 다니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 무리수 근으로 형태가 나온다. 근데 선생님 보통 3차 방정식 근이 3개 아닐까요? 네. 그럼 3개 중에 2개는 켤레 근이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나머지 하나는 몰라요. 켤레와 관계없이 또 다른 한 근이 더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 켤레만 가지고는 알아낼 수 없어서 그냥 알파라고 둬야 됩니다. 혹은 개수가 많은 이번엔 실수예요. 실수인데 근을 구했더니 근이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나왔어. 그럼 나머지 한 거는 켤레 복소수가 근일 거라는 얘기죠. 단 또 나머지 한 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전제가 딸려 있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개수가 유리수도 아니래. 뭐 무리수도 나올 수 있어. 그럼 저 루트 형태로 못 쓰고, 개수가 실수도 아니고 뭐 허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켤레 복소수 형태로 근을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조건은 꼭 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자, 해봅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런 거. 이 풀이가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던 그 3차 방정식 만들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3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 근 3개 중에 2개가 켤레 무리수나 켤레 복소수면 걔네 둘을 가지고 2차식을 먼저 만든 다음에 나머지 한 근을 가지고 이렇게 분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둘 다. 문제를 보니까 A, B가 유리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3차 방정식의 개수는 모두 다 유리수라는 뜻이에요. 3차의 개수 1, 2차의 개수 1, 1차의 개수 A, 상수항 B. 근데 A, B가 유리수기 때문에 전부 다 유리수. 그러면 이제 이게 성립하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한 근은요? 그럼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파라고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풀이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니다. 근과 계수 관계, 세 근의 합. 세 근을 더해보세요. 그럼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지워지고 알파 플러스 2가 나와요. 걔는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럼 두 번째, 두 근의 곱의 합. 이런 느낌. 그럼 두 근을 곱해요.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해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루트 2 알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2 알파. 그럼 두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 a 이렇게 돼요.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위에서 알파 값이 나왔죠? 알파는 마이너스 3. 여기 정리한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알파네요. 그럼 2알파면 여기 2배, 마이너스 6. 거기다 마이너스 1 더하면 a 값은 마이너스 7. 이런 느낌으로.
다음에 세 번째, 세근의 곱. 세근을 다 곱하게 되면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 알파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걔는 마이너스 a분의 d,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 3 바뀌고 또 음수 넘어가면 또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a, b를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도 있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다른 방식. 아까 잠깐 했었던 요 켤레근 두 개를 가지고 빠르게 2차식을 만들어요. 그럼 x제곱 요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식은 두 근의 합 2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x 두 근의 곱 합차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고 뭐 있어요? x 마이너스 알파 있죠. 이렇게. 그럼 얘를 분배하면 저 3차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배하면? 그렇죠. 근을 이렇게 세 개 갖는 3차식이 이거였으면 그 세 개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만들어놓은 이걸 분배하면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분배해 봅시다. 이렇게 분배하면 x 세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동량 처리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1창은 여기는 1차랑 여기는 상수. 마이너스 2 알파 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x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x. 마지막 상수는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저거랑 비교해요. 얘가 얼마냐면 1. 따라서 알파 값은 알파는 얼마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네, 알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알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가 안 맞지? 잘못했어요. 얘랑 곱할 때 마이너스 2 알파 x가 아니고 플러스 2 알파 x네요. 보니까. 그럼 알파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로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얘가 마이너스 7. 그래서 여기는 a 값이 마이너스 7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누구랑 같죠? b 값과 같죠.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죠. 두 개 중에 적당한 걸 골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근거와 계수관계가 편하다 그러면 윗걸로 하면 되고, 저 세 개 중에 두 개를 빨리 짝지어서 2차식을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알파를 근을 가져야 되니까 x-알파로 둔 다음에 뭐 큰 고민 없이 분배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방식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풀이 두 개 중에 그나마 지금은 어떤 게 좀 더 이해가 나요? 지금 안 가냐고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좀 전에 풀이 두 개 봤죠? 네. 좀 전에 왜 저 3차 반응식의 AB를 구할 때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써서 AB를 구하는 방식이 있었고, 저 켤레를 가지고 2차식 만들고 나머지 한 근을 분배해서 비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좀 더 그나마 이해가 더 나은가요? 두 번째 거. 그럼 이거 보세요. 한 근이 1-i,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 왜? 실수가 돼 있으니까, 계수가 실수이면 켤레의 복소수를 근으로 갖는다.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되는 3차 반응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근을 만드는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x, 두 근을 곱하면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홀수부의 제곱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x 마이너스 알파, 이걸 분배하면 쟤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분배합시다. 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알파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플러스 1창 계수 얘랑 1창 플러스 2알파 x 얘는 플러스 2x 2알파 플러스 2x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2알파 비교 얘가 얼마? 1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3 그럼 알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요. 얘가 누구냐면 이게 a 값이거든요. 그래서 a 값을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 A값 마이너스 4. 여기 알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는 6이 되죠? 근데 이 6이 저기서는 B랑 같으니까 B값은 6.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근데 실수 AB일 때 해서 혈례로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수가 아니면 혈례로 하나요? 실수가 아니면 한글이 1 마이너스 할 때 나머지 한글 무조건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대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고 나머지 한글이 나머지 두 개 근이 하나는 둘째 치고 나머지 한 것마저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실수 조건이 아니면 그냥 대입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때부터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복소수를 푸는 겁니다. 1-4를 쭉 대입한 다음에 분배해가지고 i가 안 붙는 것끼리 쫙 모으고 i가 붙는 것끼리 쫙 모으세요. 그 는영되는 거니까 얘가 0, 얘가 0이 되는 값으로 이제 a, b를 정리해서 연립방식 푸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과제를 할 때 여기만 빼시면 돼요. 이거 여기 유형에서 여기 x세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대한 성질 여기 네, 110페이지에 오른쪽 여기 세 문제랑 빼시면 되고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보면 여기도 있어요. 뒤에 있는 연습 문제가 여기 실전 감각 여기 보면 이 페이지는 5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까지는 5번까지 할 수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9번 할 수 있고 10번 할 수 있어요. 11번도 할 수 있고 11번까지 9번, 10번, 11번 나머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잠깐만 한글이 1-4분의 2 12번 다 할 수 있겠는데? 12번도. 네.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아까 말한 그 과제 있죠? 그 과제 노트랑 프린트 잘 정리해 와서 다음 시간에는 과제 노트랑 프린트 위주로 질문하고 정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